그럼 기독교는 뭐냐? 죄에 대한 심판과 지옥 형벌이 기독교 정체성이에요. 기독교의 정체성, 죄에 대한 심판과 지옥 형벌. 예, 마지막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매주 얘기하듯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깨어있을 수 있고, 또 어때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 마지막 시대는 분별과 구별이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진리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 마지막 시대에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 교회는 어떻게 될까? 뭐 궁금들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깨어서 이런 문제들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를 만들게 된 토대, 발판은, 계기는 바로 이 신문에 있습니다. 8월 22일 목요일자 국민일보 더 미션 그치에 제목이 이렇게 나와요. 포장지만 바꾼 성오염 법안 22대 국회에서도 줄줄이 발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오염 법안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읽어봤는데요. 일단 여기서 이 기사, 최경식 기자가 말하는 이런 성오염 법안들은 총 4가지 정도로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이 4가지에 대해서 여기 계시도 야당 주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여기 기사대로입니다. 4가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민주당 장철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 법안. 둘째, 민주당 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법안. 세 번째, 여기 기자가 얘기한 겁니다. 기자가. 이 헤드라인이죠. 민주당 서희화 의원 대표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네 번째, 사회민주당, 위성정당인가? 아마 그렇죠.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대표 발의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 이 4번째 법안에,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학부모는 절대로 학생의 자기 성 정체성 결정에 관한 내용을 열람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모를 배제시키고 아이의 성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쓰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부모가 절대 볼 수 없도록 이거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킨다. 그래서 학생의 성적 취향을 부모가 알 수 없게 만드는 비밀 법안. 그거를 이제 지금 4번째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기자가 얘기하는 건 이것은 다 지금 민주당과 사회민주당 4명이 이제 대표 발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소야대잖아요. 그래서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도 듣고 애매했을 거예요. 장철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내용이 뭐냐면 일하는 사람 기본 법안이에요.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 국적 신앙, 혼인상 지위, 사회적 신분, 노무 제공 형태 또는 계약 유형 등 이유로 일하는 사람에게 노무 제공 조건 등에 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처우 금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조항의 문제가 뭐냐면 남녀를 나타내는 성별 대신 젠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이 알아셔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은 동성애와 인권차별금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는데, 문제는
이 성 정체성에 관한 내용을 반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모를 만한 내용의 제목들로 이 법안들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의 문제는 뭐냐면 남녀 이외의 젠더라는 것을 씀으로 인하여 제3, 제4, 제5, 제6의 성도 포함할 수 있는 트랜스젠더 동성애자를까지 포함하는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거기 내용이 뭐예요?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목도 애매모호하고 표현하는 것도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인권차별금, 그러니까 이 젠더 이데올로기, 성오염을 위한 법안들을 곳곳에다 심는 거예요. 또 이 기자가 얘기하는 건 여기 보면 애매한 사회적 약자라는 것의 정의,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회적 약자라고 하지만 그 사회적 약자가 누구냐에 대한 정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소수자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또 이제 아까 학생 인권차별금지법에도 이제 학생들에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성오염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작용 및 폐해라고 하는 이 도표가 있는데요. 동성애 성전환 옹호 조장 교육 가능성. 학부모가 자녀의 동성애 성향 알 수 없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나 아들이 동성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이걸 막는 법안이 바로 네 번째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이다.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특징이 뭐냐면 야당 주도적이다. 민주당 주도적이에요. 보수층은 이런 거 안 합니다. 진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도록 위장 법안이라는 거예요. 위장 법안. 그러니까 위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또 세 번째는 뭐예요? 통과 가능성이 이제 급격하게 높아졌다.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대한민국 교회 끝납니다.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오늘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세미나니 책이니 다 필요 없어져요. 이런 거 다 의미가 없어져요.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에 대한 그 위험성, 두려움을 교회가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위기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이 최경식이라는 기자만큼 한국에 뭐 1000만, 500만, 한 200만 얼마나 있나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의미 없다니까요. 교회 뭐 성도 나오고 뭐 프로그램 하고 제자 훈련하고 뭐 셀하고 의미 없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성오염 법안이 통과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저는 지금 최경식 기자가 정말 웬만한 목사님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사를 썼다. 최경식 기자는 선지자적인 어떤 기사를 썼다라고 보여져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될까? 쉽게 얘기하면 성오염 법안은 트로이의 목마다. 트로이의 목마다.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 트로이 목마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이목고. 이목고란 말 알아요? 이목고. 지금 이게 뭐고 이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트로이 목마의 문이 열리기 직전인데 자기들의 목이 따질 수도 있는 트로이 목마 앞에서 이목고. 이거 뭐고 여기?
그렇게 하고 있다 말이지. 이먹고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 어떻게 봐야 될까? 첫 번째, 네오마르크시즘을 혹시 아시나요? 기독교인들이? 신마르크스 사상. 제가 그러기 위해서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자, 바로 이건데요. 전에도 소개해 드렸죠. 정일권 씨, 정일권 박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일권 박사가 쓴 문화마르크시즘의 황혼. 안타깝게도 정일권 박사가 몇 달 전에 사망했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어리신데 뭐 하셨어요? 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응? 정말 얼마나 오랜만에 태어난 천재급의 박사라고 생각되는 중요한 사람이 돌아가셨더라고. 아니, 저보다 더 어리신데 뭐 하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쓴 이 책은, 물론 이 책뿐만 아니라 몇 권이 더 있어요. 이 정일권 박사의 책은 많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 여러분들이 이걸 좀 참고해 보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 이게 뭐다? 문화마르크시즘. 네오마르크시즘은 문화마르크시즘. 이해하시겠어요? 네오마르크시즘은 문화마르크시즘이다. 자, 그 얘기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신마르크스주의 성혁명, 성오염, 아주 잘 썼어요. 최경식 기자가. 성오염 법안. 이건 교회와 가정을 해체하고 국가를 전복하는 인간 중심 주체 사상이에요. 인간 중심 주체 사상인데 이것이 바로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겠다 하고 만드는 혁명 이론이다. 혁명 이론. 네오마르크시즘은 뭐다? 혁명 이론, 혁명 이론. 그래서 특정인을 지배자로 이제 세우려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오마르크시즘은. 그러니까 특정인을 대통령 시키기 위해서 교회 해체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음 선거를 전에. 이 법안 통과돼야 돼요. 다음 선거 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야 이제 어느 특정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그를 통해서 국가와 민족이 이제 장악되고 정말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공산 사회주의 혁명, 공산 사회 민주주의 혁명 공화국이 세워지는 그런 날이 지금 곧 다가오고 있다. 한국 사회는 지금 북한 공산 사회주의 혁명 이론이 퍼지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문화마르크시즘에 심취한 자들에 의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럼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두 번째, 교회 안에 있는 이 좌파 세력이다. 여러분, 지금 이 최경식 기자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야당 주도 통과 가능성 높다 그러잖아요. 왜요? 여소야대잖아요. 우리 지난번 선거 때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뽑혔죠. 아마 여러분들도 뽑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뽑아놨더니 뭐 해요, 지금? 재미난 거 하죠. 성오염 법안.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잘하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놀랐어요. 저는 이 지역 사람이 아닌데, 저는 이제 서울 사람인데요. 저는 이제 이 지역에 와서 놀랐어요. 이 지역이 이제 특정 정당이 없는 지역인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목회자잖아요. 그리고 목회자 모임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모이는 목회자 모임의 80%가 좌파, 그러니까 진보 목사님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얘기만 나오면 전부 와, 이재명을 그렇게 지지하는지를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저는 이 지역의 사람이 아니고 이 지역 정서가 이해가 안 돼요, 잘.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만난 성도님들은 한 반반 정도 돼요. 진보와 보수가.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이 지역을 보고. 뭐 상관없어요. 자유니까. 자, 또 하나 얘기할게요. 어쨌든
저는 이 지역의 목사님들이 제가 아는 분들은 그래요. 이상하게 저를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저쪽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파란 옷 계통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해봤어요. 싸울 것도 예상되고 뭐 해봐야 뭐 내가 지잖아요. 대부분이니까. 근데 진짜 그분들 이거 이런 기사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하여튼 아니 목사님들이 이런 기사 보면 찢든지 또 뭐 변명하든지 비난하겠죠, 그죠? 아니라고 하시겠죠?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인데 우리가 지지해서 뽑아놓은 어떤 정치인들이 우리를 더 위기에 몰고 우리가 받기에 정말 불가능한 일들을 진행한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잘. 저는 기독교 입장이거든요. 저는 기독교인 입장에서 교회와 가정을 해체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뽑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를 배우고 컸는데요. 제가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 가지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엄마도 권사님이시고, 북한의 기독교인들, 제가 이제 주체사상에 관한 책들이 많아요. 북한 김일성에 관한 책도 많고, 제가 전기도 읽고 뭐 인터넷 다 뒤져서 너무너무 궁금해갖고 다 뒤져봤어요. 제가 프린트 따로 제가 해놓은 것도 있고요. 김일성의 그 행적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조합해갖고 이렇게 해놨어요. 저 개인적으로 좀 참고하려고. 근데 김일성이가 북한에, 소련에서 파견돼갖고 북한에 들어갈 때, 여러분, 이 야자수 흔들면서 환영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김일성이를 가장 먼저 환영했고 적극적으로 환영했던 게 북한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환영할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그의 조상적인 내력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인 집안이었거든요. 그리고 김일성이가 청소년 때 그 중국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 이력 때문에 북한에 있는 기독교, 여러분 알잖아요. 동방의 예루살렘, 그 평양이었지 않습니까? 평양 신학교 출신이 얼마나 많았어요. 북한 기독교 출신이 남한에 얼마나 많이 내려왔습니까? 다 북한 출신이에요. 그 사람들로 인하여 환영받았다고요. 자, 북한의 기독교가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김일성을. 자, 북한 기독교 어떻게 됐나요? 멸망했어요. 누구한테? 김일성한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뭐 부정할 수 있나요? 사실인데. 북한 기독교가 얼마나 대단했어요. 평양 신학교, 평양의 길선주, 뭐 손양원 얼마나 대단합니까? 단 한 사람, 김일성에서 박살났습니다, 여러분. 공산사회주의라는 건 반기독교란 말이에요. 바로 이 막스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책을 좀 참고해 보세요. 이 책에 정확하게 나와요. 마르크스와 기독교가 왜 같이 갈 수 없는지. 마르크스가 김일성이가 따른 이 마르크스 사상을 만든 그 내용은 여기다 있죠. 나는 위에서 다스리는 그 존재에게 직접 복수하고 싶다. 여기 써 있어요. 이 내용을 위하여 막스 사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오막스든 아니든 막스는 북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만든 거예요. 이 막스 사상을 배우고 그 막스 사상을 대한민국에 실현하겠다는 게 진보 좌파예요. 바로 이런 거죠. 이게 관계가 있나? 그 얘기를, 막스와 성오염이 관계가 있나를 바로
정일권 씨가 얘기해놨다고, 이 책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북한 기독교가 사라진, 멸망한 이유는 막스입니다. 막스. 이 막스 사상을 대한민국에 심겠다고 하는데 이걸 환영하고 두 손 들고 환영한 게 지금 여러분들이 찍어준 게 바로 기독교인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초등 1학년 수준의 단순 계산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성오염, 막스 사상을 실현하겠다는 사람들을 환영했어요. 자, 남한 기독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한을 생각하면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화를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북한 기독교의 멸망을 초래한 것, 김일성. 그 김일성은 막스 사상으로 심취되어 있었고, 소련의 스탈린에게 이걸 배워왔단 말이죠. 소련 스탈린의 우등생이었단 말이죠. 그 소련 스탈린의 우등생이 북한에 내려올 때, 북한에 입성할 때 두 손 들고 환영한 게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전부 사형당했어요. 에? 그 북한 김일성이가 내려올 때 계급투쟁 없는 나라. 이데아. 유토피아라고 그랬어요. 유토피아. 지금 북한이 유토피아입니까, 여러분? 그게 유토피아예요? 저는 좌파 우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 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 사실만을 얘기하는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윤석열 지지하자, 이재명 지지하자 그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기독교가 답답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아니신 분들은 이 채널을 안 봐도 돼요. 너무 답답해서 하는 얘기. 기독교인들 한번 들어보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성오염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됐는데 최경식 기자가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해놨어요, 여러분. 자, 이거 통과되면 북한 되는 겁니다. 기독교 작살 나는 거예요, 지금 남한 기독교. 근데 이 법안을 환영하는 게 기독교인들이라고요. 그 저는 이게 안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정신 차리라고요, 여러분. 전 교인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22대 국회라고 그랬어요. 전 뭐 몇 대인지도 몰랐는데 이거 보고 알았어요. 22대 국회에 들어갈 국회의원 뽑을 때 이 법안을 통과시킬 사람들을 뽑으신 분들은 이렇게 저는 묻고 싶어요. 교회요. 가정과 교회 해체를 당신들은 허락했는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자, 목회자들한테 물을게요. 대한민국의 목회자 한 10만 명인가? 자, 여러분들 지금 뭐 양심 선언하고 뭐 시국 선언하는 목회자들 뭐 어차피 그 사람들은 좌파라고 하는 게 이미 낙인 찍게 뭐 옛날 그 박근혜 이명박 때부터 시국 선언 뭐 지금까지 뭐 그냥 늘 해오는 거니까. 그러나 몇천 명에 이르는 그 시국 선언하는 그 좌파 목사님들 말고 그 시국 선언도 못하면서 그 명단에도 올라가지 않는데 뭣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 묻고 싶어요. 자, 성오염 법안을 지지하시는 겁니까? 자, 성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걸 분별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어느 쪽인지를 분별해 보시라고요. 자, 네오막시즘과 교회 안의 다툼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저는 제2장의 주제를 이렇게 정합니다. 누가 왕이 될 상인가? 관상이라는 영화에 보면 나오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네오막시즘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이렇게 퍼져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가 왕이 되고 싶은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 기독교인들은 이 네오막시즘, 마르크스 사상,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 성오염, 성혁명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오늘 그 요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지금 본문에.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거짓 선생이 교회에 들어왔다. 그 얘기 안 한 사도들이 없어요. 교회 안에 거짓 선생이 들어와. 그러니까 저는 이 서신서의 가치를 볼 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사도들인데, 사도들이 뭐 했냐면, 그 시대적인 종교의 영을 고발했다고요. 제가 누가복음 속에 지금, 이 네오막시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정신이,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뭐 이렇게 설교 은혜 줘갖고 교회 부흥시켰다는 머리가 없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종교 사회 사업적인 비즈니스 마인드의 이런 개념의 이 개교회주의 목회 그런 설교의 컨셉이 여기 없다고요, 누가복음에는. 그러니까 누가는 목숨 걸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서 진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라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와 종교행의 실체,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실체인데도 과감하게 그걸 써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할은 선지자적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인의 가치가 없어요. 기독교인은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 기독교 얼마나 대단합니까? 미국에서 책이 하나 번역이 돼요. 긍정의 힘. 여러분 그냥 그날로 베스트셀러. 뭐 성공하는 자의 법칙. 그러니까 뭐라도 넘어오면 얼마나 흡수력이 빠르고 얼마나 카피력이 좋은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다 싶으면 얼마나 빠른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이제 눈에 이제 밝은 거예요. 그런 거 밝은. 사람들이 모일 거, 인기 받을 거, 오늘도 내가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거에 열광. 사도들은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사도 바울 보시죠. 매를 맞고 죽고 쫓겨나고 던짐받고 뭐 가난하고 내가 사도인데도 나 헌금 달라 안 하고 자기가 일해서 돈 벌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든지 돈 뜯어내려고 차 바꾸고 예배당 지으려고 얼마든지 돈 뜯으려고. 기본 비즈니스 마인드, 경영 이론 그러면 자유롭지 못하는 게 이제 전병훈 목사님 옛날에 한창 떴죠. 연세대 경영학과 나왔다 뭐 경영 이론을 목회 도입한다 이런 세미나도 얼마나 그런 거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전병훈 목사님 뜨면서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그 책 나오면서 정말 내가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전병훈 목사님이 우리 이제 학교에 그 체포를 올 때 내가 안내해드렸거든요. 거기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신화적인 존재였죠.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근데 경영학 이론. 한국이 경영적인 비즈니스 마인드, 성공하겠다는, 사람들을 많이 키우겠다. 뭐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한동안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바로 네오막시즘이에요. 우리가 교회 선지자적인 역할을 한다면 지금은 네오막시즘. 성혁명에 대한 이러한 세력들, 거짓 세력들, 가짜 기독교를 고발할 수 있어야 된다. 개인적인 은혜 받기, 자기 성공, 교단 싸움. 지금도 교단 싸움, 교단마다 얼마나 많아요. 신문 보면, 기독교 신문 보면 막. 여러분, 지금도 그런 거 해요. 최경식 기자는 이런 거 해도, 최경식 기자가 이런 거 해도, 교회는 눈 하나 깜빡 안 하죠. 오늘도 교단, 노회, 총회 이제 그런 거 하죠. 칼 막스 혁명 이론은 신을 대적하는 것이다. 두 번째, 프랑스 파리 올림픽은 세계화의 주된 어젠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2024년 이후에 세계화의 어젠다는 바로 이러한 디오니소스가 될 것이다. 이 디오니소스는 한마디로 막장. 디오니소스는 이제 프리 섹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완전히 도배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세상을 완전히 막장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게 디오니소스. 그 디오니소스가 프랑스 파리 올림픽의 마스코트였다. 그것이 이제 전 세계화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은 곧 있으면 디오니소스의 축제장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미래 한국도 지금 그 지점으로 가고 있다. 그 지점으로 가는 바로 이 엄청난 길을 열어놓는 것이 성오염 법안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정일권 씨의 책에 대해서 좀 네오막시즘 때문에 이 책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칼 막스는 정치 경제학 위주의 혁명 이론을 내놓았다. 그는 경제 결정론으로 노동 계급을 의식화하면 그들이 자본과 계급을 타도하리라고 보았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네오막시즘이 뭔지 좀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 볼게요. 정일권 씨는 이런 거예요. 이 가난한 노동자들을 의식화하고 세뇌시키면 이 사람들이 뭘로 의식화하냐면 계급이라고 하는 걸로 의식화하면, 야, 너 가난하고 고통받는 건 네 아버지, 네 문제가 아니라 저놈들이 가진 자, 높은 자, 지주 이런 것들. 그래서 너는 가난한 농민, 쟤는 지주, 이런 계급이라고 하는 차등적 존재 이론이 있기 때문에 네가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계급 이론으로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사회를 이해시키는 계급 이론을 가리키면 얘네가 일어나갖고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를 타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칼막스는 그걸 기대했는데 딱 성공한 나라가 두 나라가 있다. 러시아하고 중국에선 성공했다, 이게. 근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 계급 이론이 통하지 않더라. 이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러시아, 중국에서는 이 이론이 작동되었지만 기독교 문명, 근대적 의미의 자유사상 등이 강한 서유럽,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또 포르투갈,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 서유럽 선진국에서는 작동되지 않는다. 그쵸, 여러분? 지금 뭐 그런 나라들은 공산주의 안 하잖아요. 작동되지 않는다. 왜? 기독교 문명이 발달하니 이 막스의 계급 이론이 통하지 않더라. 기독교 문명이 강하면 막스의 혁명 이론이 통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기독교 문명이 약했던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 이런 데서는 뭐 대대적인 성공이 거뒀는데, 기독교 문명이 구축화된 그런 나라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도저히 공산 이념이 통하지 않더라. 그 얘기를 정일권 씨가 하면서, 그래서 기독교 문명이 강한 나라들을 칼막스 이론으로 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안토니 그람시, 루카치 이런 사람들이 개발을 해요. 어떻게 기독교 문명이 강한 나라들을 칼막스화 할까를 연구해서 개발한 새로운 품질, 개발품이, 상품이 뭐냐면 문화 막시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학보다 정치 경제학적인 계급 투쟁 이론으로는 기독교 문명이 강한 나라를 혁명을 일으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경제학을 포기하고 계급 이론을 포기하고 뭐 한다? 문화예술, 미디어, 강단, 이건 대학교 같아요. 교회, 그 다음에 가족 사회학 등에 파고들어 변혁을 추구한다. 이게 안토니 그람시가 만든 바로 이 변혁 이론, 혁명 이론, 문화 막시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화 막시즘을 만든 그 후속 세대가 누구냐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이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끼친 게 68혁명, 프랑스의 68혁명. 이 학파는 개인주의, 사유재산, 이윤, 동기뿐만 아니라 가족제도, 결혼제도, 가족제도, 결혼제도, 일부 일처, 한 여자 한 남자 결혼하는 이 모든 걸 깨트리는 일을 문화 막시스트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 68혁명을 일으킨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가족제도, 결혼제도, 일부 일처를 박살내는 것들을 이제 시작을 했다. 정일권 씨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일권 씨가 이 책 제가 열이 받아갖고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너무 열이 받아갖고 정일권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려면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을 하려면 기독교의 문화와 도덕을 파괴하고 그러고 나서 갈 길을 잃은 대중들이 도덕과 문화가 파괴된 이후에 방탕적인 삶을 살아야 되나 어떻게 되나 갈 길을 잃은 대중들을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신조로 인도할 문화 지도층이 절실히 필요했다. 사회주의 혁명 이론가들이. 그래서 좌파 이념을 가진 자들을 문화 지도층으로 보급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문화 막시즘. 그래서 문화 막시즘은 그람시의 표현처럼 제도권으로의 긴 행진을 통해서 문화 헤게모니와 문화 권력 쟁취를 목적으로 삼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 막시즘은 문화계, 책, 학계, 언론계 이 장악을 목표로 한다. 자, 잘 들어보세요.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문화 막시즘,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 문화 막시즘에 따르면 사회주의 혁명의 원동력, 공산 사회주의 혁명의 원동력은 막스가 얘기했던 노동자가 아니라 문화 막시즘은 지식인들이다. 이 땅을 사회주의 혁명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 갖고는 못한다. 지식인들로 해야 된다. 지식인들. 제도권으로의 긴 행진은 그람시의 문화 막시즘 전략과 그것으로 영향을 받은 유럽 68혁명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문 용어다. 제도권으로의 긴 행진이라는 전략과 개념은 제도권으로 침투함으로 사회를 전복해서 사회주의 혁명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을 만든다는 문화 막시즘의 새로운 중장기적 전략이자 사회를 전복해서 사회주의 혁명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을 만든다는 문화 막시즘의 새로운 중장기적 전략. 그것이 제도권으로의 긴 행진이라는 전략 이름이에요. 이름.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문화 막시즘, 네오 막시즘, 문화 막시즘 누가 왕이 될 상인가? 두 번째는 한국에서의 문화 막시즘은 방송 언론계를 통해 세력이 형성되고 있다. 지금 여러분 특정 방송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그 방송국을 장악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주로 예능에 누가 나와요? 주로 이제 이 성오염을 위한 동성애자나 성 트랜스젠더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진보적인 세력들은 자기들의 사회주의 혁명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성적인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예능이라는 걸 통해 많이 노출시켜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노출을 시켜서 그런 성 정체성을 혼돈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청소년들에게. 그래서 이 방송에 그 사람들 투입해서 와우, 나 트랜스젠더, 어떤 애가 트랜스젠더인데 유명해져? 또 돈을 버네? 아하, 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사회적 성공이나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한다? 방송을 통한 문화 막시즘 전략 중에 하나다.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성 정체성에 대해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것들을 선망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특정 매체가 장악을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만들어간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 돈을 벌더라. 공부할 필요 없다. 나가서 일할 필요 없고 알바할 필요 없다. 바꾸면 성공해. 바꾸면 돈 벌어. 이게 이제 청소년들에게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도 그 영화 지금 텔레비에 나오는 어려운데 환경이 어려운데 그거 바꿔서 부자 돼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교회는 문제가 많죠. 예, 교회는 이런 거 지금 관심이 없어야 되죠. 이런 거 관심 써서 총회장 못 돼요. 그죠? 노회장 되는 거 이런 거 어려워요. 이런 게 갖고는. 교회 키우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저같이 이런 거 말하면 안 돼요.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 다 싫어요. 특히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지역에서 이 기사 들고 강단했으면 목사님 쫓겨나든지 절대적으로 교회는 안 모이죠. 예, 특정 지역에 가서 이런 거 기사 말하면 안 돼요. 목사님은. 교회는 절대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특정 지역에 사는데 전 국민이 특정 지역, 특정 정당을 찍는 지역에서 이거 들고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특정 지역에서 이런 기사를 언급하면 목사님 목회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죠. 저는 교회 아니라고 봐요. 진리를 말하는 데 있어서 지역이 방해가 되거나 교인들의 안목이 방해가 돼서 진리를 말 못한다면 선지자가 아니죠. 어쨌든 지금 기독교의 주된 어떤 주체적인 세력, 기득권 세력은 전부 진보예요. 김용주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제가 그 신정통주의 책에서 얘기했듯이, 이미 대한민국의 신학교는 독일 신학, 진보 신학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칼바르트 사상으로 물들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가,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최경식 기자도 참 용기 있는데, 이거 하면은 공감을 못 얻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서점에 가면은 뭐가 베스트셀러예요? 쇼펜하워, 또 니체. 이런 독일 철학, 독일 신학, 이런 진보적인 내용들이, 칼막스적인 그런 책들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이런 접근을 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다. 독일 철학도 위험하지만 지금은 바로 프랑스, 현대 프랑스 철학, 이 데리다의 프랑스의 이 해체주의, 프랑스 기독교가 완전 멸망하고 붕괴되었다는 증거, 파리올림픽 아닙니까? 파리올림픽의 개막식을 통해 프랑스에는 기독교가 사라졌다를 선언해버린 그런 선언식을 보면 프랑스 현대 철학의 이 데리다의 해체주의가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지금 현대 종교의 종교 중의 종교는 바로 데리다의 종교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데리다의 종교는 프랑스만 장악한 게 아니라 바로 미국도 장악했다라는 거. 미국에 있는 분들도 조심해야 된다. 미국도 지금 심각하죠. 지금 이 젠더리즘이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바로 지금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도 좀 문제가 많은데, 바로 이러한 진보적인 문제들을 다 안고 있다 지금 정치인들이. 자, 그래서 이제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건 이제 이정훈 교수 책을 좀 얘기해 볼 텐데요. 저는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제목을 정해봅니다. 귀찮은 존재인 기독교 뽀개기. 바로 여기다가 제목을 다시 쓴다면 귀찮은 존재, 기독교 뽀개기. 바로 이 부제목이 그거 아니냐. 젠더 이데올로기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기독교 뽀개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바로 이정훈 교수의 책이 여기 있습니다. 그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 아마 이 책을 아시는 목사님들 꽤 많을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처음에는 어려워갖고 못 읽었는데, 제가 이제 철학을 공부하면서 좀 읽히더라고요. 여전히 어려워요.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아까 그 정일권 씨 책보다 먼저 썼어요, 보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부분인데요. 146페이지예요. 혹시 이 책 갖고 계신 분 따라서 읽어보세요. 146페이지에 보면은 좌파 정당들의 성정치위원회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총선 때 성정치를 선거를 위한 정책 이슈로 부각시켰다. 동성애자들이 스스로 정치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을 이용해 좌파 정당과 좌파 인사들이 정치 투쟁을 하는 전략을 취한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정모모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과 동성애 인권단체 인터뷰 중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을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146, 147페이지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좀만 읽어보면,
19대 총선이 코앞이다. 선거 때마다 성수주 관련 정책이 공약집의 한 부분을 채우기 시작한 것도 벌써 8년 가까이 되는 듯하다. 200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여러분. 민주노동당에서 최초의 성소수자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로 성소수자 운동은 진보 정당을 통해 성소수자 정책을 제안하거나 유권자로서 지지선언을 펼치기도 했다. 이후 진보 신당에도 성정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2008년에는 최초의 레즈비언 국회의원 후보가 출마하면서 성소수자 정치운동의 영역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이렇게 그 이하에 계속되어 2004년부터 진보 정당들이 성소수자, 동성애자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라고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정훈 교수님인데요. 한미 FTA, 제주 강정 해군마을, 그 구럼바위, 세월호 국민대책위원회와 동성애 투쟁. 이정훈 교수님 감사해요. 이런 책들을 써주셔서. 여기에 우리가 사실 알 수 없는 정보들을 여기 굉장히 많이 써놨어요. 저도 이거 보면서 화가 납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800여 단체가 함께한 세월호 국민대책위원회 구성을 보면, 아니 배가 떨어졌는데, 배가 바에 떨어졌는데 이 사람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정훈 교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자라는 정치 슬로건을 내걸고 투쟁했지만, 이정훈 교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해상 안전 시스템 개선은 관심도 없다. 재난 관리 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도 관심이 없다. 사회적 재난이나 슬픔을 오직 정치 투쟁과 선동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이 좌파들의 실체다. 그러니까 세월호가 떨어졌으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혼을 내면서 바다의 구조 시스템이 이거냐 이래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전부 뭐예요? 그렇게 해놓고 800여 단체가 왔는데 한미 FTA 반대, NL 계열, 그러니까 이 좌파 주체사상 다 와갖고 제주 강정마을,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 동성애운동 모두 함께 모여서 세월호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읽고 되게 웃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세월호가 바다에 떨어졌는데 세월호 얘기를 안 하고 정치적 투쟁을 하는 겁니다. 참. 또 이게 반미 정치 투쟁과 동성애 투쟁 이런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좀 이게 내가 이거 다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하기도 어렵고요. 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나게 많은 좌파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세월호 광주 사태 얼마나 많은 사건 이슈 문제 이런 걸로 용산 그런 재개발 사태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들이 20년이 되는데 아직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소수자 위원회를 2004년에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통과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한국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칼막스 이론이 안 통하는 나라가 기독교 문명이 강하면 안 통한다고. 그러니까 기독교 문명이 너무 강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정강은 태극기 부대 이런 사람들이 우익의 기독교가 너무 강해. 그러니까 20년 동안 해도 안 돼 지금 이게. 그 직전이긴 한데 근데 이제 거의 다 온 거죠. 거의 다 왔죠. 또 하나가 저는 기독교보다 더 안 될 수 있는 게 한국의 유교적인 성향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보다는 국민 정서가 보편화된 이 조선의 이 한국 국민의 정서가 상당히 이렇게 좀 과거 조선적인 게 많아요. 남한의 안동 같은. 그러니까 이게 남녀 칠색 부동석이야 이놈아 이런 게 한국 정서에 있는 이상 길거리에서 손도 못 잡고 가고 옛날 부부들은 1보 3보 뒤에 이렇게 걸어가 이제 이런 문화가 많은 나라가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한국적인 보수적인 어떤 문화 때문에 이들이 쉽게 성공하기 어렵다 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이제는 거의 다 왔다. 한국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좌파를 찍어 주셔가지고 이제 이들이 통과를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국민들이 지지해 줬으니 마음껏 하는 거죠. 마음껏 하는 거죠. 국민들 절대 다수가 이 좌파를 지지하는 거죠. 저는 국민들의 지지를 왈가왈부할 마음 없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막시즘의 정체는 무엇인가?
전 막시즘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인간의 욕심 딱 하나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정일건 박사님의 책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93페이지에 보면은 혹시 이 책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93페이지, 저희는 이제 밑줄을 워낙 많이 쳐갖고 뭐 거의 다 빨개요. 그냥 밑줄만 많이 쳐놓은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페겔린에 따르면 93페이지 페겔린에 따르면 막시즘도 영지주의적이다. 그러니까 막스가 뭐냐? 막시즘이 뭐냐? 영지주의다. 지금 이 책에서 영지주의 얘기 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마르크스 사상은 영지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학파 68혁명. 여러분 혹시 파리 올림픽의 디오니소스 영지주의입니다. 전부 고대 그리스 철학, 고대 그리스 사상 철학으로 가자는 거예요. 제가 디오니소스를 최근에 공부를 좀 했어요. 이번 주 안에. 그래서 그 디오니소스에 대해서는 좀 한 번 더 얘기하려고 해요. 니체와 디오니소스를 읽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디오니소스를 최후의 만찬의 그 가운데 식탁 위에 올려놓는 그런 이 퍼포먼스를 한 이유가 뭔지, 도대체 디오니소스를 왜 세계화시키려고 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것도 바로 이거와 연관돼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이거와 연관돼. 지금 동성애 성오염과 디오니소스는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다? 고대 그리스 사상이라니까요. 고대 그리스 사상의 근원이 영지주의예요. 그거를 지금 이 정일건 씨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일건 씨가 페겔린이라는 사람을 통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페겔린은 얘기했다. 문화 마키즘을 연구해보니 그게 바로 영지주의더라. 그 영지주의는 뭐냐? 바로 사탄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넘어뜨릴 때 했던 바로 그러한 도구다. 그럼 영지주의의 내용이 뭐냐? 신의 계시, 영적인 비밀, 인간에 관한 지식, 이런 것이 영지주의예요. 그 영지주의의 내용이 뭐냐?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비밀한 지식, 이게 영지주의예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비밀한 지식인 영지주의가 바로 이 칼 막스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주된 비밀한 내용. 여기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유물론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고, 그 다음에 황정엽 씨가 만든 주체사상의 내용이 바로 그 영지주의예요. 인간이 신이 된다고 하는. 그 인간 주체사상, 황정엽 씨가 만든 인간 주체사상의 그 내용이 바로 이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가 반기독교적이에요. 반기독교. 그래서 여러분 니체가 쓴 그 책에 보면은 그 디오니소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디오니소스냐 그리스도냐. 자,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막시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욕망의 성취예요. 간단합니다. 그러면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좌파 사상 이런 거 하면 돈이 들어와서 그래요. 성오염 이런 거 하면은, 이런 어젠다를 다루면 표가 온다니까. 표, 지지하는 표. 그러니까 돈과 연관되어 있고 내가 성공하는 데 연관되어 있어서 이거 통과시켜 놓으면 이 네 분, 여기 11명하고 여기 4명, 여기 대표 발의자 4명하고 추종하시는 동의하신 분들을 자리 하나씩 주겠지. 응? 그러니까 좌파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어떤 거로 인식할 수 있냐면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저같이 목회를 하는데 이런 거 비판하면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인기를 못 얻자리 성도들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목회를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좌파를 선택하는 게 나아요. 이거를 그냥 선택을 해서 그냥 인권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성도들 다 좋아해요. 우리 목사님 역시 개념 있어. 인권이야. 근데 바른 인권은 그게 아니죠. 네, 인권은 구원하는 게 인권이지 지옥으로 가라는 게 인권입니까? 동성애에서 지옥으로 가라는 게 목사예요? 동성애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게 목사지? 진짜 인권은 천국 보내야죠. 거듭나게 해야죠. 복음이 뭡니까?
죄와 사망 권세를 얘기해서 구원받게 해야죠. 아니 동성애가 구원 줍니까? 여기 인권차별 성오염을 발휘하고 이걸 지지하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반대하는 거죠 지금. 이런 거 하면 교회 멸망하면 복음 누가 전합니까? 이 땅의 영혼 구원 누가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정치 지도 이재명 따라가라고 목사 시켜놨어요? 여러분 좌파하고 성오염하라고 지금 목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죠. 그럼 성도 설교하면 안 돼. 나와야지. 그럼 가짜지. 교회를 하고 목사를 하고 설교를 하는 건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복음을. 왜? 구원받으라고. 가짜하면 안 되죠. 가짜하면. 5장 기독교의 정체성. 그럼 기독교는 뭐냐? 그러면 죄에 대한 심판과 지옥 형벌이 기독교 정체성이에요. 따라해볼까요? 기독교의 정체성. 죄에 대한 심판과 지옥 형벌.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말. 죄에 대한 심판, 지옥 형벌. 이거 말 못하게 하려고 지금 성오염에서 합법화해서 동성애가 죄라는 말, 사람이 죄 짓고 지옥 간다. 이런 말 못하게 하게 이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인간학 또 얘기했죠. 인간학, 주체사상. 전부 지금 좌파. 뭡니까? 왜 싫어해요? 기독교 싫다는 거예요. 왜 죄를. 니체가 그 얘기를 해요. 니체가 기독교는 죽었다 말이죠. 신도 죽었지만 기독교 죽었다. 왜? 기독교가 말하는 도덕,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기독교가 말하는 죄라는 거 다 잘못됐다 말이죠. 이거 다 죽여야 된다. 다 없애야 된다. 그 얘기를 니체가 한단 말이에요. 독일 신학 칼바르트에 가면은 죄를 해체해놔버려요. 이거를. 그리고 구원이라고 어떤 거 모호하게 다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지옥 형벌이 사라져버려요. 성령 받는 것도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영원한 진리인데 이 영원한 진리를 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이게 인본이고 좌파고 이게 성오염이고 젠더 이데올로기 문화 막시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못하게 하는 거를 우리는 거부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성오염적인 법안을 발의하는 사람들을 거부하자는 게 기독교인들은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당신이 동성애 할 것도 아니면서 지가 동성애자인 것도 아니면서 그걸 도구로 삼아서 지옥형 이 땅을 갖다가 완전히 폐망하는 그 거리로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서 돈 벌고 그래서 자식 성공하고 그래갖고 자기가 자리 잡고 유명해지고 결국 그래서 정치적인 권력을 얻고 그래서 당을 얻고 이거 재벌 해체해서 돈 다 가져가고 말이지. 그런 거 하려고 성오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그런 거 안 시킬 거면서.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지도 안 할 거면서 이걸 도구로 써갖고 결국 당을 성공하기 그 안에서 어떤 사무총장하고 뭐하고 그런 거 하겠다고 이거 진짜 누가 몰라요 그런 거. 다 알지만 말하지 않는 거지.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같이 갈 수 없어요. 막스하고는. 여러분 막스를 따라갔던 북한 기독교인들 전부 죽었어요. 막스를 따라갔던 그 북한 기독교 전부 멸망했습니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아니 대한민국 남한에서 지금 좌파 이념 사상을 따라갈 일이냐고요. 이거 따라갔다 교회 어떻게 되려고 이걸 따라갑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요. 지금 북한 기독교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입니까?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막시즘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인이면 성오염을 주장하는 이 문화 막시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같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지지하는 기독교인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의 목표는 하나라니까. 두 개죠. 가정 해체와 교회 해체예요. 이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여기 정일건 씨가 정확하게 엄청나게 얘기해놨어요. 여러분 이거 읽어보세요. 여기 읽어보면 이거 다 어떻게 다 이 시간에 얘기합니까? 정일건 씨는 문화 막시즘이라는 걸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기독교 문명을 파괴하기 위해서 개발된 이 상품이 바로 문화 막시즘이고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기독교 문명이 발달된 나라를 분쇄하고 깨트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 막시즘이라는 거예요. 혁명이론 세계를 반기독교화하는 이 인류를 완전히 멸망으로 몰고 가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문화로서 기독교 문명을 파괴하게 한 도구로 문화 막시즘을 만들어서 보급해서 대한민국 지금 남한에서 문화 막시스트들이 전 국민의 지지를 얻고 지금 이렇게 펼쳐지는데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신앙 정체성을 위해서라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구를 지지하는지. 여러분 성오염이라고 하는 건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우리는 지금 좌파들을 지지할 수 있어요. 뭐 친분이 있거나 이재명을 지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트로이의 목마예요.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가 어떤 일이 닥치면 이 먹고 멍하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트로이의 목마가 돼갖고 결국 우리 목을, 김일성이가 트로이의 목마였다니까요. 모두가 환영했는데 그 중에 기독교가 열렬히 환영했는데 기독교인 다 죽었어요. 김일성한테. 김일성인 트로이의 목마였다니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성오염이라는 건 웬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문화가. 여러분, 진짜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와 가정을 해체하기 위한 전략인데, 인권이란 이 트로이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인권이란 이 트로이 앞에서 우리가 다 이목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이 열리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지금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게 뭐냐? 파리올림픽이에요. 문화막시즘이 뭐가 문제냐? 파리올림픽 보시라니까요. 그 개막식을 보시라고. 네오막시즘이 뭐냐? 파리올림픽을 보시라고. 아이, 도대체 문화막시즘이 왜 위험하냐? 파리올림픽 보시라고. 개막식을 보시라고. 안 되면 네이버 검색해서 보시라고요. 뭐가 문제인지 다 써놨어요. 네이버 검색하면. 목회자들도 문화막시즘이 뭐가 문제야? 파리올림픽 검색해 보시라니까요. 이것이 트로이의 목마가 어떤 뜻인지를 여러분이 검색해 보면 알아요. 진짜 목사님들이 성도를 보호하려면, 자기 성공을 위해서라면 괜찮아. 성도를 보호하려면요, 절대 파리올림픽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오니소스 찾아보셔야 돼요. 지금 디오니소스 모르는 목사님들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찾아보셔야 돼요. 도대체 파리올림픽에서 디오니소스를 왜 올렸나? 최후의 만찬에 왜 올렸나?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해체와 교회해체를 목적으로 한 네오막시즘, 성오염, 성혁명 세력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아멘. 진정한 여러분, 양심적으로 여러분, 신앙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정도 얘기했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 저는. 진정한 기독교인들이라면 북한 기독교를 박살내기 위한 김일성의 이 막스 사상의 이런 전략을 남한은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소수의 기독교인, 지금 남한은 기독교가 여러분 성공했냐? 아니요. 진짜 기독교인 몇 없습니다. 남한에 있는 몇몇 없는 이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어쨌든 간에 더욱더 근신해야 돼요. 이런 것을 나뿐만 아니라 이미 소수의 기독교인 너무나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정신 차리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사기성이 많아요. 여러분, 다단계를 통해서 몇 조 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간 사람이 있죠. 한국의 신천지 사기 수법 아닙니까? 대한민국은요, 사기가 통하는 나라고 사기죄가 되게 약한 나라예요. 세계에서 사기치기 제일 좋은 나라고, 사기를 기본으로 치는 게 대한민국 국민. 친구들, 연예인, 뭐 여러분 TV 보세요. 친구 뭐 동기들 어디에 뭐 사기당했다 흔하게 나옵니다. 흔하게 나와. 툭하면 사기당했대. 툭하면은 뭐 전부 사기. 이 대한민국 국민들 사기 정신. 저는 이것도 사기라고 봐요. 칼막스도 사기치는 게 지금 다 사기죠. 지식 장사하는 사람들. 칼막스 이론을 쓰지만 절대 내 가정이나 내 가족 자식들한테는 소개하지 않는, 절대 그거는 써먹지 않는 사기 수법. 정말 한국인들의 이 정신 사상부터가 나는 문제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예수 십자가 그 복음으로 나가야 된다.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 저는 앞으로 지켜볼 겁니다. 지금 이게 8월 22일 날 신문인데요. 어떻게 이 법안이 통과되는지, 이 최경식 기자도 후속 기자를 쓸 줄로 저는 믿고요.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위기가 정말 지금이다. 대한민국 교회 운명은 얼마 안 남았다. 설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좋은 점은 때가 되면 진짜와 가짜가
너와 내가 알 수 있듯이 분명히 갈라진다. 대한민국에는 좋든지 나쁘든지 이것은 분명한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잣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잣대로 좌와 우와 갈라질 때 누가 진짜 기독교 입장이 서 있는지 그때 알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지금은 다 모를 수 있지만 진정한 기독교의 이 갈라짐, 저는 바로 이러한 법안들 앞에서 당신의 양심이라고 봅니다.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살아서 함께 연합하여 정말 교회를 살리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사역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를.